올리비아는 에단의 허풍에 진저리가 났다. 뉴욕 한복판 브루클린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5살 난 딸 소피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에단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며 큰 계약을 성사시킨 건 마냥 떠벌리기를 좋아했지만 실상은 보잘것없었다. 올리비아는 유해한 근무 환경과 딸을 돌보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케이크를 굽기 시작했다. 에단은 올리비아의 결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당신 제정신이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케이크나 굽고 있겠다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건 나 혼자 하라는 거야? 에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올리비아는 한숨을 쉬었. 에단,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리고 소피아를 봐.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케이크는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거지만 잘하면 용돈벌이도 될 수 있을 거야. 용돈? 그깟 용돈 벌어서 뭐 하려고? 당신 혹시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을 무시한 적 없어. 아니야. 당신은 내가 돈 못 버는 무능력한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빵 조각이나 굽고 있지. 올리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에단, 말 조심해.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당신이야말로 허세만 가득하잖아. 큰 계약 하는데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해? 에단의 얼굴이 붉어졌. 뭐라고? 내가 허세라고? 이봐, 올리비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나 본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올리비아는 코웃음을 쳤다. 에단의 허풍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으니까. 올리비아는 이웃에 사는 미아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케이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미아는 상냥하고 싹싹한 성격으로 소피아를 돌봐주거나 케이크 판매를 돕는 등 물심양면으로 올리비아를 지원했다. 올리비아, 당신 케이크는 정말 훌륭해요. 특히 생일 케이크는 예술작품 같아요. 분명 성공할 거예요. 미아의 격려는 올리비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었고 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손님들은 올리비아의 케이크, 특히 섬세한 장식이 돋보이는 생일 케이크와 웨딩 케이크를 좋아했다. 와, 이 케이크 좀 보세요. 정말 예뻐요. 맛도 끝내주네요. 어디서 주문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자주 주문할게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올리비아는 점점 더 많은 주문을 받게 되었다. 엄마, 케이크 또 만들어. 소피아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물었다. 소피아. 엄마 케이크가 맛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많이 만들려고. 나도 엄마 케이크 좋아. 특히 딸기 케이크. 소피아는 딸기 크림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며 방긋 웃었다. 올리비아는 딸의 미소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 우리 소피아 엄마랑 같이 케이크 가게 할까? 좋아. 나도 케이크 만드는 거 도울래. 올리비아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다. 에단과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소피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올리비아의 케이크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수입은 에단의 월급을 넘어섰다. 하지만 에단은 아내의 성공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심을 드러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런 케이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에단은 툭하면 빈정거렸고 올리비아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바빴. 에단,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당신도 내 케이크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그건 그냥 예의상한 말이지. 솔직히 당신 케이크 그렇게 특별한 줄 모르겠어. 올리비아는 에단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 당신, 정말 실망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열심히? 그냥 집에서 빵 쪼가리나 굽는 게 뭐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건 바로 나야 나. 에단은 가슴을 탕탕 치며 소리쳤다. 당신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올리비아는 더 이상 에단과 말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에단의 45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에단은 자신의 허세를 자랑하기 위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하여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열기로 계획했다. 이번 내 생일 파티는 정말 성대하게 할 거야. 다들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에단은 파티 준비에 열을 올리며 올리비아에게 말했. 당신도 좀 꾸미고 와. 내 친구들한테 당신이 부끄럽게 보이면 안 되잖아. 올리비아는 기가 막혔. 뭐? 내가 부끄럽다고? 당신이야말로 그 허세 좀 그만 부려. 그깟 파티에 돈을 얼마나 쓰려고? 이봐, 올리비아. 이건 내 체면이 걸린 문제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에단은 올리비아의 말을 무시하고 파티 준비에만 몰두했다. 에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우리 형편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건 너무 무리라고.
올리비아는 에단을 설득하려 했지만 에단은 막무가내였다. 당신은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국 올리비아는 에단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다. 생일 파티 당일 에단은 새 양복을 빼입고 의기양양하게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올리비아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꾸며진 레스토랑은 에단의 허영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해 보였다. 와, 에단. 정말 멋진 곳인데? 오늘 제대로 한턱 쏘는구나. 하하. 이 정도는 기본이지. 내가 누군데. 에단은 어깨를 으쓱이며 친구들의 칭찬에 우쭐해했다. 올리비아는 그런 에단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다. 파티는 무르익었고 에단은 술에 취해 점점 더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앉은 젊은 여자 동료에게 추파를 던지며 올리비아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저 여자는 빵 굽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집안일도 엉망이고 꾸밀 줄도 모르고 내가 불쌍해서 데리고 사는 거지. 올리비아는 에단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에단이 취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에단,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올리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에단은 힐끗 올리비아를 쳐다보더니 다시 여자 동료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 내가 당신 아내라는 거 잊었어? 아내? 하,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내 안에 노릇을 했다고 그래? 에단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올리비아는 더 이상 에단의 만행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오늘 제 남편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올리비아에게 쏠렸다. 에단은 당황한 표정으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올리비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진실을 말하는 거지. 당신이 얼마나 허세 가득한 거짓말쟁이인지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올리비아는 에단의 허세와 거짓말을 낱낱이 폭로했다. 에단이 성사시켰다는 대단한 계약들은 대부분 부풀려진 것이었고 그의 재력도 과장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파티, 당신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케이크 팔아서 번 돈으로 하는 거잖아. 당신은 그저 빈털터리일 뿐이야. 올리비아의 폭탄 발언의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에단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에단, 우리 이혼해. 올리비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에단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올리비아, 그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소피아는 내가 데려갈 거야. 올리비아는 에단을 매몰차게 지나쳐 레스토랑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슬픔과 분노,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다. 엄마, 어디가? 소피아가 잠에서 깬 듯 칭얼거리며 물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소피아. 새로운 집으로? 올리비아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이삿짐을 챙겨 에단과 살던 집을 떠났다. 미아는 자신의 집 한 편을 흔쾌히 내어주며 올리비아가 새 집을 구할 때까지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다. 올리비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소피아랑 나랑 같이 맛있는 케이크도 만들고 재미있게 지내자. 미아의 따뜻한 배려에 올리비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당연히 서로 도와야지. 그리고 너는 강한 여자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미아는 올리비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올리비아는 미아의 격려에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올리비아는 적극적으로 새 집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소피아와 함께 살기에 적당한 아담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 비록 예전 집보다 작고 낡았지만 올리비아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소피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소피아의 반응을 살폈다. 소피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더니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응, 좋아.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아. 소피아의 긍정적인 반응에 올리비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에게 이혼이라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 소피아, 착하기도 하지. 엄마랑 같이 예쁘게 꾸며볼까? 나도 도울래. 올리비아는 소피아와 함께 새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낡은 벽지 대신 화사한 색상의 벽지를 바르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집 안을 장식했다.
소피아는 엄마를 도우며 즐거워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가득 찼다. 올리비아는 케이크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SNS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케이크 사진과 함께 정성스러운 글을 게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작은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모든 케이크를 정성을 다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더욱 특별한 케이크를 찾으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올리비아의 진심이 담긴 홍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주문량은 꾸준히 늘어갔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케이크를 만들며 피곤함도 잊은 채 열정적으로 일했다. 한편 에다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행을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올리비아가 나한테서 돈을 다 뜯어가 버렸어. 불쌍한 내 신세. 에단 정말 안 됐네. 이혼 후유증이 크지. 에단의 친구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를 위로했다. 에단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즐기며 자신의 거짓말을 더욱 그럴듯하게 꾸며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단의 거짓말은 점차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그런데 에단 올리비아가 그렇게 나쁜 여자였으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산 거야?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올리비아 케이크 가게 요즘 엄청 잘 된다던데? 에단의 친구들은 에단의 말에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에단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불안해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렵 올리비아는 에단의 소식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소피아와 자신의 미래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이혼 과정에서 에단은 소피아의 양육권을 포기했고 올리비아는 홀로 소피아를 키우게 되었다. 소피아, 엄마가 우리 소피아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올리비아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다. 소피아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올리비아는 소피아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작은 빵집을 발견했다. 아담한 규모의 빵집이었지만 갓 구운 빵 냄새가 그녀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는 빵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빵집 주인은 인자한 미소로 올리비아를 맞이했.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올리비아는 빵집 안을 둘러보며 다양한 종류의 빵과 케이크를 구경했. 혹시 케이크도 주문 제작하시나요? 그럼요. 어떤 케이크를 원하시는데요? 제가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혹시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빵집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흔쾌히 대답했다. 좋아요. 제 빵 솜씨도 훌륭해 보이시는데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올리비아는 뜰듯이 기뻤다. 빵집에서 일하며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요. 올리비아는 빵집 주인과 함께 일하며 케이크 만드는 기술을 더욱 연마했다. 그녀는 빵집의 단골 손님들에게도 맛있는 케이크를 선보이며 인기를 얻었다. 올리비아 씨 케이크는 정말 예술이에요. 맛도 훌륭하고요. 감사합니다. 손님들께서 좋아하시니 저도 기쁘네요. 올리비아는 자신의 케이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올리비아는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소피아의 달콤한 세상이었다. 소피아는 엄마의 가게에서 뛰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 케이크 정말 맛있어. 우리 소피아. 많이 먹어. 올리비아는 소피아의 미소를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에단과의 이혼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소피아. 엄마는 우리 소피아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랑 있어서 행복해. 올리비아와 소피아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밝은 미래만이 가득할 것 같았다. 에단은 이혼 후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그의 허세와 거짓말은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리비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에단은 우연히 길을 걷다가 소피아의 달콤한 세상이라는 작은 케이크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올리비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케이크를 찾으세요? 올리비아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 에다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한참 동안 올리비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올리비아. 에다는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소피아가 가게 밖을 가리키며 물었. 응? 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올리비아는 소피아의 시선을 돌리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소피아, 엄마랑 같이 케이크 만들까? 응, 좋아. 올리비아는 소피아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애써 에단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에단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에단은 한참 동안 가게 밖을 서성이 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다. 그는 올리비아와 소피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올리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에다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올리비아에게 닿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올리비아의 케이크 가게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크 가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소피아와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소피아, 정말 엄마는 우리 소피아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올리비아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가게 문 앞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올리비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네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에단. 올리비아는 쪽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찢어버렸다. 엄마, 뭐였어? 아무것도 아니야, 소피아. 우리 케이크 만들러 가자. 올리비아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에단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소피아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리비아는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며 틈틈이 제빵 강의도 했다. 그녀의 강의는 실력 있고 열정적인 강사로 유명세를 떨치며 많은 수강생에게 인기를 끌었다. 올리비아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최고예요. 케이크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 올리비아 선생님 덕분에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강생들의 칭찬에 올리비아는 큰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어느 날 올리비아의 강의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에단이었다. 그는 수강생들 틈에 조용히 앉아 올리비아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케이크 장식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케이크를 더욱 아름답고 개성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능숙한 솜씨로 케이크를 장식하며 수강생들에게 시범을 보였다. 에다는 올리비아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의가 끝난 후 에다는 올리비아에게 다가갔다. 올리비아, 오랜만이야. 에다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쩐 일이야? 올리비아는 덤덤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강의를 듣고 싶어서 왔어. 정말 훌륭하더라.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미안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에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 올리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케이크 가게를 열려고 해. 내게서 많이 배우고 싶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에단의 간절한 눈빛에도 올리비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에단, 우리는 이미 끝났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미안해. 난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아. 올리비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에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행복하길 바라. 에단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올리비아는 에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에단이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에단은 올리비아의 가게 근처에 가게를 차리고 에단의 달콤한 후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엄마, 저 가게 이름 이상해. 소피아가 지나가다 에단의 달콤한 후회 간판을 보고 말했다. 그러게, 좀 이상하네. 올리비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에단은 올리비아의 가게를 의식하며 케이크를 만들고 판매했지만 그의 가게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올리비아의 케이크를 더 좋아했고 에단의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에단의 가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에단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올리비아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에다는 올리비아의 가게를 찾아갔다. 올리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에다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 무슨 일이야? 올리비아는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 내 가게가 망했어. 그리고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에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 올리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가치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에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에다는 간절한 눈빛으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올리비아는 에단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에단, 이미 너무 늦었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올리비아는 단호하게 말했. 에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행복하길 바라, 올리비아. 에단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올리비아는 에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에단이 떠난 후 올리비아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에단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에단의 가게를 찾아갔다. 에단 나야? 올리비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 올리비아? 에단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들어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리비아는 에단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고 에단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에단, 당신을 용서할게.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알아. 이해해. 그냥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네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빌었다. 그 후 에단은 뉴욕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그는 새로운 곳에서 작은 빵집을 열었고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소피아의 달콤한 세상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다. 그녀는 에단을 용서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엄마, 오늘도 케이크 정말 맛있어. 우리 소피아, 많이 먹어. 올리비아는 소피아의 미소를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달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몇 년 후 올리비아는 우연히 여행 중에 에단을 다시 만났다. 에단은 작은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올리비아? 에단은 놀란 표정으로 올리비아를 바라보았다. 에단? 올리비아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뭐해? 그냥 여행 중이야. 너는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빵집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은 빵집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올리비아가 먼저 입을 열었.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아. 에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피아는 잘 지내?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 시간 참 빠르지. 그러게. 정말 빠르네. 두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겼다.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게 상처 줘서 미안해. 에다는 진심으로 사과했.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나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내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 다음에 또 보자. 에다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올리비아와 헤어졌. 그래. 잘 지내. 올리비아도 에단과 헤어져 다시 여행길에 올랐.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올리비아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소피아의 달콤한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전하고 싶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케이크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올리비아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남자가 올리비아에게 다가왔다. 케이크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소피아의 달콤한 세상 주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뉴욕 매거진 기자 마이클입니다. 당신의 케이크와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인터뷰요? 네, 좋아요. 올리비아는 마이클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삶과 케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인터뷰 기사는 뉴욕 매거진에 실렸고 올리비아와 소피아의 달콤한 세상은 더욱 유명해졌다.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케이크는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성공을 소피아와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에단을 용서했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달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케이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었다.